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 오늘 시장 하루는 보던 테마들 속에서 매매를 하기엔 좀 까다로운 시장이었지 않나. 왜냐,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을 보면은 방산을 제외하고는 이화전기, 이트론 등등 해가지고 좀 개별주 강세인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오늘은 테마 매매가 아닌 개별주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응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 개별주 관련된 뉴스가 좀 워낙 좀 오늘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따로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일단 분석까지는 좀 해드리고, 저는 개별적인 개별 테마, 그러니까 개별 뉴스, 개별 재료를 붙여주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딱히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세력들이 작전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가 앞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세력들이 좀 장난을 친다, 좀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 매매가 아닌 개별주 매매는 조금 저는 꺼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갭상승을 했고 재결했죠. 갭상승을 하면은 밀릴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갭상승하고 좀 살짝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고점을 형성하고 이걸 다시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앞전에 여기 지지 라인 다 깨면서 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오늘 오후장에 들어서는 그냥 보합선에서 끝났죠. 어제 비해서 보합선으로 끝났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시장을 보니까 여기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지금 원이 없어졌는데 지금 박스권을 여기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박스권을 형성했고 여기서도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서 여기서 지금 올라가더라도 95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또 내일은 내만여의 날이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눈치를 많이 좀 보는 상황이었고, 내일까지도 눈치를 좀 볼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지금 기름도 많이 비싸고 식량도 부족 및 식량 가격이 인상이 됨으로써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올라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이 900포인트를 넘으면은 좀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900포인트를 넘더라도 아마 최고점이 950포인트 부근은 좀 될까? 950포인트 찍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밑으로 하방에 대해서는 800, 750까지는 좀 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중장기 또는 스윙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하고, 시장이 오를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식량 가격 인상과 기름 인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면서 지금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계속 안 좋은 악재들만 나오고 이미 터진 상황이죠. 악재들이 터진 상황이고, 이것을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없을 뿐더러 해결에 대한 노력이 좀 전세계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좀 볼 것 같네요, 이제 계속은.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게 되면은 아이고, 또 이게 창이 또 조절이 안 돼 있네요. 하나큐셀 미국 태양광 발전소 건설한다. 청정에너지 공급한다.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이런 뉴스를 보면은 하나큐셀에 대한 호재가 아니라
섹터적인 호재로 봐야 한다. 태양광 관련된 호재로 좀 봐야 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여러 기업들, 회사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8일 2022년 우수기술 설명회 개최를 하고 친환경 관련 기술 중점 소개를 한다. 그래서 역시나 친환경 좀 관련돼 가지고 계속 봐야 합니다. SK그룹도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AI 전략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래서 글로벌 포럼을 하죠. 실리콘밸리에서.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친환경 분야. 그래서 여기서 뭐 좀 새로운 SK 관련돼서 또 새로운 뉴스 나오는지, 또 SK가 에너지, 화학, 정보통신, 반도체, 바이오 등등 해가지고 여기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뭐 조금 뭐 호재 나오는지, 시장에서 뉴스를 좀 붙여주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량, 세계 곳곳에서 식량 위기 일어나고 있다. 이건 뭐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이니까 패스를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식량값은 미친듯이 올라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1차 산업이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니까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전부 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좀 악재가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터졌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고,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긴축까지 해가지고 세계은행 WB에서 올 세계 경제 전망을 4.1%에서 2.9%로 하향을 했다. 자, 이게 오늘 오전에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시장 조금 안 좋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인플레이션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괜찮다고 하는데 또 여러 조금 어느 정도 좀 힘이 센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금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어느 말이 맞는지는 좀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오늘 방한했고 한전과 원전 수출 협의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붙여주면서 원전 기업들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시원하게 올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는 또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삼성 전기, 테슬라 카메라 모듈 4조에서 5조 원대 수주 대박. 그래서 옵트론텍이 있죠, 옵트론텍. 그래서 옵트론텍이 삼성전기 납품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옵트론텍이 오늘 올라왔었죠. 그렇다 보니 여기 관련해서 옵트론텍 아니면 또는 뭐 다른 개별주,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뉴스를 붙여주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이화전기가 오늘 상한가를 말았는데 보시면은 좀 힘들게 좀 올라왔어요. 오후장에도 시원하게 올리지 못하고 갔다가 밀렸다가 결국에는 상한가를 닫았는데, 이게 내일 아침에 갭이 떠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상한가를 가면은 거의 한 60-70%는 갭을 떠서 시작하는데 지금 상한가를 닫더라도 좀 불안하게 닫았죠. 그리고 전기료 인상 그 뉴스를 붙여주면서 올라왔는데 일단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전형적인 상한가를 많이 가는 패턴이에요. 요런거 거래량이 실린 캔들과 함께 꼬리가 달리고 음봉 2개 주고 이렇게 말아 올리는 패턴,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얘를 왜 들어가지 않았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 이화전기가 여기 상한가 저항을 맞고 나왔죠. 여기서 상한가를 닫았더라면은 그냥 패스를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상한가를 닫지 못하고 또 밀리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매매죠. 여기 눌림 만들어 놓고 저점을 조금씩 높여간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상한가 직전 한 75원 70원 부근에서 짧게 먹고 나와볼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 종목 끼가 꼬리가 많으신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딱히 매매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들어갔으면은 여기서 쌈바닥 만들어 놓은 거 좀 보고 쌍바닥짜리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긴 했지만, 뭐 시장이 좀 워낙 불안하다 보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그냥 딱히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저점 올리고 하는 거는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이렇게 또 쌍바닥 만들어 놓고 요런 저항자리 뚫어주고 다시 눌림 줄 때 아마 이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전에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얘가 언제죠? 목요일날에 올라왔을 때도 보게 되면은 오전에 순식간에 말아 올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좀 패스를 좀 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진행을 했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화전기 패스하도록 하고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는 자, 뭐 맨날 얘기를 하죠. OCI, 뭐 하나솔루션, SDM, 파루 등등 이렇게 많고, 풍력도 CS 베어링, 유니슨, CS 윈드, 스페코, 수소 관련해서 유니크, 제인케이터, SPOS, 두산 퓨어셀, 원전 관련해서는 한신기계, 보선파워텍, 우리기술, 우진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일단 오늘 OCI 한번 보도록 할게요. OCI 저는 오늘 얘 역시나 3일선 부근에서 시작을 하길래 5일선 매매를 당연히 봤고요. 오늘 5일선 매매를 받고 5일선이 13만 1000원 부근일 거예요. 아마 여기 부근이 13만 500원이네요. 요 부근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저는 따로 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들이 상승폭이 큰 만큼 시장이 불안하거나 좋지 않을 때 더 많이 뱉어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더 많이 뱉어내줘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반등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얘도 제가 오늘 좀 보고 있었는데 얘는 5일선까지 좀 더 얘도 좀 빠져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빠져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매매를 들어가지 않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나쁘지 않을 때 좀 더 많이 뱉어내줘야 되는데 계속 강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있고 투자, 그 다음에 기업들의 관심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눌림 또는 어느정도 좀 저점에서 좀 잡아주면은 괜찮아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해서는 CS 윈드 볼 수 있겠죠. 오늘 얘가 조금
많이 좀 까다로운 종목이었죠. 왜냐 5일선 3일선에 대한 반등이 나오지도 않았고 오늘 좀 과하게 좀 밀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 오늘 시가가 좀 나쁘지 않게 좀 갭을 또 시작했는데 얘는 시장이랑 같이 조금 빠르게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부근 들어갔다가 얘는 뭐 좀 손절을 친 종목이고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수급이 없으면은 그만큼 기술적 반등도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수소는 패스하도록 하고 원전 관련해서 우진 오늘 좀 괜찮게 움직였죠. 오전에 얘는 시가 매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전에 그러한 뉴스가 있었죠. 오늘 방한한다 해서 얘가 적어도 한 번쯤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진짜 적어도 한 번쯤은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저는 오늘 또 시장이 오전에 이렇게 올렸다가 오전에 장 초반에 매수를 해서 올렸다가 여기서 팔았으면 좋겠지만 시장 투심 안 좋은 거 보고 한 이쯤에서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성 파워텍 얘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같이 왜냐하면은 어떤 게 대장주 할 줄 모르니까 얘는 이쯤에 샀을 거야. 이쯤이 아니고 이쯤에 샀다가 밀리는 거 보고 여기서 더 밀리면 좀 더 추가 대응을 해야겠다 이 상황인데 반등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펙 또 스펙주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은 진짜 움직임이 살벌합니다. 왜냐 자 여기 뚫어주고 올렸다가 지지를 했죠. 지지를 해주고 다시 돌파 실패. 다시 이만큼 밀렸어요. 여기가 지지 알렸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얘가 밑으로 더 밀릴 거였으면은 한 20분 30분 안으로 밀렸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50분 동안 버티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돌파 시도했지만 또 밀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밀리면은 여기까지 밀리면 좀 더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 마찬가지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걸 볼 수 있죠. 저점을 높여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고점 앞에 여기 고점 넘어주면은 좀 지지 매매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뚫고 바로 밀리는 거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지지 라인 있겠죠. 그리고 5,800원 부근에서 좀 버텨줬는데 저는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았을까요? 5,400원. 왜냐하면은 삼성 인수합병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되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돈이 밀리고 있고 지금 캔들이 요런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계속해서 5,000원 부근에서 좋은 자리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일선이 보면은 5,400원 부근이죠. 그래서 3일선 이탈시 손절을 치려고 했는데 오후장에 좀 잘 버텨주는 바람에 좀 괜찮은 또 수익을 좀 만들어낸 종목이었죠.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다스코 해인 도화 엔지니어링 한일사료 GS의 대성에너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아마 이 건설 들어갔을 거예요. 건설 아이고야 KH건설. 자 단기간을 풀리면서 오늘 시장 종목들이 좀 그래요. 오전 슈팅 주고 다 밀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수직 상승을 했죠.
종목 있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얘도 여기 눌림자리 좀 볼 수도 있고, 얘는 여기 저항 만들어 놓은데 바로 팔아야 되는 좀 기본적인 개념이지 않나. 그래서 얘도 오늘 좀 나쁘지 않았었고, 얘는 일단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꼬리를 만든 이유가 앞에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꼬리를 위로 찌르면서 이 캔들을 기준봉으로 잡고 여기만 좀 깨지 않으면은 이 장기 2평 480선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해서 에코플라스틱, NPK, 에스폴리텍, 세린 BNG, 다음에 소주, 물류 관련 동방, 무화학, 누리호 관련해서는 하나, 제노코, AP, 좀 그렇게 좀 계속해서 볼 것 같고, 관심 테마도 지금 좀 여러 개 좀 많이 챙겨봐야 되고, 개별주도 여러 개 계속 챙겨봐야 하니 시장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항상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